육태한방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희원의 당신 아이의 이야기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요, 지나고 보니까 이제 임신과 출산, 이때가 큰 결심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워낙 일찍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낳고 이래가지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뭘 좀 알았으면 정말 그때 그런 결심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둘째는 낳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아주 친하진 않더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좀 어려울 때 같이 할 수 있는 형제가 있으면 서로 의지되고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또 나와보면 대부분 둘째들이 조금 더 뭐 큰 애가 있어서 이게 경쟁을 이미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나 조금 더 애교가 많은 경향이 있고 또 첫애랑 둘째랑 성향이 다르면서 좀 둘 중에 한 명은 부모에게 약간 좀 애교 혹은 위로 이런 걸 주는 아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뭐 저는 둘째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더 이제라도 낳아야 될까요? 둘째를 낳으실 거면 가능한 빨리 낳으시기를. 많이 늦었는데 한 살이라도 엄마가 어릴 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당당히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32개월 여자 아기가 문맥에 맞지 않게 주변 사람의 말이나 TV에서 본 말을 반복해 쓰는데 이는 화용 언어 발달이 덜 진행되어 나타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화용 언어 발달을 위해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지금까지 만나본 사연 중에 가장 어린 당당이에요. 32개월이면 3살인데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느 수준으로 말을 할까요? 요즘에는 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아이들을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어느 정도 발달하는 게 2개월 수에 정상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저는 검색해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32개월 언어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나오냐면 할머니가 이거 안 된다고 하면 당당히 슬프지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도 있었고 내가 과자 먹으려고 하는데 다른 친구가 과자를 뺏어 가려고 하면 과자를 꼭 안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좀 특별히 잘하는 아이들 걸 더 찍어서 올리기는 하셨겠지만 생각보다 32개월의 아이들이 말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돌을 전후로 해서 이제 엄마, 아빠 이런 단어를 처음 시작하고요. 물론 이제 고무렵에는 발달이 가장 편차가 클 때라 18개월 무렵에 첫 단어를 말하는 아이도 있긴 한데요. 그리고 대부분 한 2돌 무렵이 되면은 이제 문장을 만들기 시작해요. 밥 줘, 밥 줘 이렇게 문장이잖아요. 밖에 가자 이런 문장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32개월 무렵이 되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3단어 이상의 문장, 3단어 이상으로 구성된 문장을 생각보다 다양하게 만들고 맛있어, 좋아, 신나, 싫어 이런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말도 생각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당당의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의 말이라든가 TV에서 나오는 말들을 반복적으로 좀 따라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언어 발달 측면에서 의심해 볼 지점이 있는 걸까요? 주변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반향어라고 하는데요. 반향어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바로 따라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신발 신고 밖에 가자 했는데 신발 신고 밖에 가자 이렇게 똑같이 대부분 이제 억양도 똑같이 따라하는데요. 이렇게 바로 따라하는 것을 즉각 반향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즉각 반향어는 만 5세 이하의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흔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한 말, 특히 주변에 있는 엄마나 주변 사람이 한 말을 이렇게 모방하면서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만 5세 이하의 아이가 즉각 반향어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연 반향어거든요. 지연 반향어는 어디서 들은 말을 한참 있다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야 뽀로로다 우리 있잖아요. 그런 시작하는 말, 오프닝 말 이런 말들을 아무 상관없는 데서 길 가면서 이야 뽀로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지연 반영어 하나이고 또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나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말 문이 열립니다, 문이 닫힙니다 이런 거를 반복해서 하는 거 혹은 엄마가 한 말 중에서 밖에 나갔다 오면 비누로 손 씻으라고 했지 이거를 혼자서 막 길 다니면서 밖에 나갔다 오면 비누로 손 씻으라고 했지 밖에 나갔다 오면 비누로 손 씻으라고 했지 이렇게 반복하는 것들이 지연 반영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아이들은 흔히 하지 않는 것이라서 이런 지연 반향어가 있을 때는 혹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당당히 부모님은 아이가 이제 화용 언어 발달이 좀 덜 된 것인지 물어보셨어요. 이 화용 언어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장을 자연스럽게 잘 만들 수 있는 아이가 언어를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길 가다가 약간 머리숱이 없는 어른을 만났을 때 아저씨 왜 이렇게 머리가 없어요? 아저씨 왜 대머리예요?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진 네, 않잖아요. 그쵸. 그거는 좀 약간 신뢰가 되는 상대편에게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것을 상황에 맞게 말하는 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저씨 우리 집은 1205호인데요. 우리 집에 뭐 텔레비전 100인치짜리 있어요.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좀 사적인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하지 않는 얘기잖아요. 상황에 맞게 말하는 능력을 화용 언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당당이는 이제 지연 반영어가 좀 있는 아이라서 야 뽀로로다 이런 것들은 좀 화용 언어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마스크 쓰는 시기가 길어져서인지 이 언어 발달 문제는 많이들 고민하세요. 그리고 이 말트임이 늦는 경우부터 이제 표현이 서툰 경우까지 좀 언어 발달에서 놓치면 안 되는 지점들이 많거든요. 말이 늦는 경우에 혹시 이 자폐 증상을 의심해 보거나 해야 될까요? 네, 말이 늦은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런데 말이 늦은 아이들의 대부분은 그냥 뭐 흔히 말이 늦트이는 아이, 놔두면 자연스럽게 말이 트일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일부의 아이들은 언어가 늦으면서 인지가 같이 늦은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상황에 맞게 말하는 능력, 더불어서 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능력에 문제가 있으면서 뭐 제한된 관심사나 감각 추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 도 있어요. 병원에 꼭 가보거나 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말이 너무 늦은 경우, 그 24개월까지 뭐 엄마, 아빠, 밥 이런 말을 못하거나 36개월까지 밥 줘, 뭐 물 줘, 밖에 가자 이런 문장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늦은 거라서 꼭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오늘의 당당이처럼 표현 언어 발달은 굉장히 빠른 편인 것 같은데 상황에 맞게 말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혹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지 병원에 가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당당히는 좀 의심되는 지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또 그 사연자분과 통화를 하셨죠? 아, 네, 맞아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가능한 일찍 진단하고 또 빠르게 어떤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 있는 어린 나이에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를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 당당히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아이는 3단어 이상 길게 자연스럽게 잘 사용하는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아이가 말을 잘 한다고 하는데 엄마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지금 벌써 9월이니까 계속 같이 다니고 있는 아이들한테 안녕 나는 당당이야. 이거는 안녕 나는 당당이야는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잖아요. 그런데 계속 알고 있던 아이들한테 안녕 나는 당당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걱정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에게 우리 아이가 사용하는 지연 반영어가 주로 뭐가 있는지 여쭤보니까 쫑알쫑알 똘똘이나 타요의 대사를 똑같이 외워서 따라하는 것이 어렸을 때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걸 이야기를 만들면서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놀이 속에서 바꿔가면서 말을 한대요. 근데 똑같이 따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꿔가면서 놀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또 지연 반영어가 아니고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좋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버스, 지하철, 중장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사실 이제 뭐 이 아이는 여자아이긴 한데요. 뭐 버스, 중장비, 지하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특히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의 정도가 좀 지나칠 때요. 뭐 예를 들면 뭐 저건 포크레인이고 저건 기중기구 이런 걸 다 외운다거나 길을 가면서 저거는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너무 보통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은 것을 너무 자세히 아는 거는 조금 걱정이 되는 일이고요. 32개월이면 사실 통상적으로 숫자를 다 아는 나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당당이는 길을 가다가 아파트에 이렇게 번호가 써 있잖아요. 동호수 이런 거 뭐 3, 1, 2 이렇게 숫자를 읽고 자동차 번호판도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숫자나 탈 것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지만 오늘의 당당이는 또 굉장히 상호작용을 잘하고 뭐 엄마 눈도 잘 마주치고 뭐 길 가다가 뭐 예쁜 게 있으면 엄마한테 포인팅하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상상놀이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어도 지금 오늘의 당당이처럼 언어도 좋고 인지도 좋고 또 사회적 상호작용도 좋은 아이들은 약간의 치료, 뭐 화용 언어 치료나 이런 치료를 조금만 해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럴 때는 병원에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언어 능력이 곧 학습 능력이라고도 많이들 하잖아요. 이 영유아 시기에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제일 좋은 거는요. 일단 눈 마주치고 같이 많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제가 엄마들에게 아이들하고 눈 마주치고 많이 놀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엄마들이 약간 어떻게 하시냐면 요 장난감은 이렇게 해야지 요거 누르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설명을 계속 하고 설명을 있어요.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옛날에는 장난감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냥 정말 돌멩이나 나무 블럭만 가지고도 애들이 놀 수 있거든요. 그냥 아이들이 노는 것을 편하게 그냥 지켜보면서 그 아이가 하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아유 나무 블록에다 돌멩이를 쌓았네. 당당이가 뭐 트럭에다가 뭐를 넣었네. 트럭이 띠띠빵빵 가서 뽀로로에게 뭘 갖다 줬어.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하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우리가 티셔츠를 하나 입힐 때도 당당아, 우리 오늘은 파란 티셔츠 입을까, 빨간 티셔츠 입을까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주고. 근데 아이가 하는 것 혹은 내가 아이랑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티셔츠 입을 때도 티셔츠 쏙 들어갔다. 우리 당당히 눈 없어졌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쑥? 눈 나왔네? 우리 당당히 코는 어디 있지? 코 쑥 나왔네? 이런 식으로 쉬지 않고 계속 아이랑 하는 활동 혹은 아이가 혼자서 놀고 있는 것을 중계방송 하듯이 설명하면서 언어 자극 주시면 좋고요. 또 가끔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이가 이렇게 필요한 걸 이렇게 쳐다만 봐도 다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빛만 봐도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좀 엄마가 아이가 우유 먹고 싶은지 알아도 이불로 우유 줄까 주스 줄까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책 많이 읽어주시는 거, 언어 자극 많이 주시는 거 모두 도움이 되고요. 조금만 신경 써도 아이들의 언어가 확 트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같이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 발달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 오늘 영상으로 많은 도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김효원의 당신 아이의 이야기는요, 많은 사연 받고 있어요. 댓글에 사연 신청 폼 이용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교수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오늘도 당당한 하루 보내세요.